안녕하세요. 민사전문 최미선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분쟁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인생살이가 내 맘대로 되지는 않죠. 내가 저 사람을 상대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절대로 주지 않는다든지 내가 어떤 권리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든지 저 사람을 내쫓아야 되는데 안 나가. 이런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물론 말로 잘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렇지만 이 영상까지 찾아오신 분들은 이거 말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이랬을 때 이제 찾아오셨겠죠. 이럴 땐 어떡하죠? 네, 흔히들 말하는 소송을 거셔야죠. 소송을 건다. 법률적인 용어로 소를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소송은 과연 어떻게 제기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혼자서도 하실 수 있는 비교적 간단한 소송인 대여금 소송 위주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날로그 방식인 종이로 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전자소송으로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써서 소장을 제출하려면 먼저 양식이 있으셔야 되겠죠.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면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민사 클릭해서 소장이라고 써보시면 여기 소장이 보이시죠? 이것을 다운로드 하시면 되세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해보시면 우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소장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원고 피고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원고 이름 주민번호 정보 써주시고 피고도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쓰셔야 하는데 사실 위 세 개를 몰라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이름 모르시면 성명, 물상 이렇게 쓰셔도 되고 주소 모르시면 주소 불명, 주민번호 모르시면 안 쓰셔도 돼요. 만약에 피고 개인정보를 모두 모를 때 소송을 해야 한다 하면 지난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대여금 소송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절대 돈 안 빌려주시죠. 최소한 이름은 아시니까 피고 이름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의 제목을 쓰셔야 하는데 내가 청구하는 소송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이름을 적당히 붙이시면 돼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보통 많이 하시는 게 대여금, 부당이득금, 투자금, 건물 인도, 자동차 사고면 손해배상자, 의료사고는 손해배상의, 산재사고면 손해배상 산, 그 이외에 기타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기라고 써줍니다. 보통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손해배상 기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가지 청구를 한꺼번에 한다 하면 대여금 등 이런 식으로 사건명에다가 등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청구 취지를 쓰시는데요. 청구 취지는 내가 법원에 이렇게 판결해 주십시오 하고 결론을 미리 제시하는 것을 말해요. 대여금 소송 예시를 보여드리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1억 원 같은 건 원금을 써주신 거고 이에 대한 2023년 12월 25일 요건 이제 언제까지 갚기로 한 다음 날을 써주시면 돼요. 갚기로 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항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항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가집행이라는 것은 이제 소송이 원래 3심까지 계속되잖아요. 3심이 끝나야 대법원까지 끝나야 소송이 확정이 되는 것인데 가집행이 붙은 판결이 선고가 되게 되면 1심 판결만 가지고도 피고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돈 달라는 소송 같은 경우 이런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꼭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 원인을 쓰셔야 되는데요. 청구 원인이라는 것은 이제 원고가 피고에게 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주는 것을 청구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청구 원인 내용을 쓰시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내 청구 원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여기에 중간중간 들어가면 좋겠다 하면 괄호를 치시고 갑제 1호증 또는 갑제 2호증 무슨 증거 참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적당히 제목을 쓰시면서 내용을 풀어서 쓰시면 되시는 거예요. 1번 대여 경위.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부터 직장 선후배 사이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피고는 뭐 2024년 3월 1일에 갑자기 뭐 아파트 입주 잔금이 부족한데 지금 집에 전세가 나가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전세 나가면 바로 갚고, 그렇지 않더라도 뭐 24년 5월 말까지는 뭐 대출 받아서라도 갚겠다 하면서 1억 원은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뭐 대여 경위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뭐 국민은행 계좌로 뭐 1억 송금하는 방법으로 내가 대여해 줬습니다. 가로치고 갑제1호증, 뭐 금융거래 내역. 그래서 원고가 내는 증거는 가포증이에요. 그리고 갑제2호증, 차용증, 참조 이렇게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 목차로 저는 이제 변제기가 도과됐다라는 걸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피고는 변제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대여금 갚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1억 및 변제기 다음 날인 24년 6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이제 민법에 연 5%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결론. 그래서 이렇게 소를 제기했으니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증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썼던 입증 방법 목차를 좀 정리해 주시고, 오늘 쓴 날짜 쓰시고, 이제 원고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관할법원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이렇게 관할법원을 써주시는데, 대여금은 원고 주소지 관할로 쓰시면 돼요. 관할법원에 대해서는 역시 지난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한 이제 소장을 출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름 쓰셨잖아요. 이름 옆에 서명이나 본인의 도장을 날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관할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법원에 가시면 항상 법원 안에는 은행이 있어요. 은행을 먼저 들리세요. 은행을 들려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창구에 송달료 명세표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전표에다가 송달료를 계산한 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송달료 계산법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송달료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계산된 송달료를 금액란에 기재를 해주신 다음에 은행에 납부하시고 이제 영수증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도 같이 은행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인지를 계산하는 방법도 전자소송 사이트에 보시면은 인지 속가가 뭐 얼마일 때 인지가 얼마인지 계산한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을 말씀하셔서 뭐 45만 원짜리 인지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지를 구매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인지 영수증을 주시거든요. 자, 이렇게 소장 만들어서 출력하신 거, 그 다음에 송달료 납부 영수증, 그리고 인지 요 세 가지를 스탬플러에 찝으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종합민원실 민사 접수 창구에다가 제출하시면 이것이 바로 소장을 제출하시는 소송의 첫 단계가 시작되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집에서 편하게 전자소송으로 소송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에서 민사 서류 클릭해 주세요. 소장 보이시죠?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 체크해 주시고요. 사건명은 보시고 적당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시는데 저희 사건은 지금 대여금 하고 있죠. 속가는 원금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관할법원 찾기를 통해서 관할법원 정해서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당사자를 입력을 하셔야 되시는데요. 먼저 원고 선택하신 다음에 원고의 주민번호, 이름, 주소 차례대로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고 정보들을 입력하셔야 되시는데 주민번호 모르시면 안 쓰셔도 되시고요. 당사자 이름이랑 주소 적어주세요. 주소를 모르실 때는 피고 주소 모르는 경우 체크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취지를 입력을 하셔야 되시는데 청구 취지는 아까 작성해 주신 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십니다. 청구 원인 같은 경우에도 직접 여기다가 복사 붙이기 해서 작성하셔도 되시고 파일 첨부로 한글이나 워드 파일 입력하셔도 되세요. 저는 좀 내용이 간단하니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십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입증 방법을 첨부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파일을 찾으셔서 저희가 증거로 만든 파일들 뭐 PDF로 스캔한 거라든지 한글 파일이라든지 증거들을 찾으셔가지고
여기다가 파일을 하나씩 첨부해 주시면 되십니다. 파일을 등록을 해주시면 파일이 자동으로 PDF로 전환이 되면서 가포증이라는 증거 명칭이 붙어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해 주시고 작성 완료 버튼을 한번 눌러봐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오타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살펴봐 주세요. 중간에 잘못된 게 있다면 이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수정하셔도 됩니다. 증거도 하나하나 클릭하셔서 제대로 첨부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확인이 되셨으면 이렇게 체크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소가에 따른 인지대랑 송달료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와요. 이것을 적당한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납부해 주시면 되시는데 결제 방법에 따라서 수수료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적당한 방법으로 납부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되면 소장 제출이 완료되는 것이에요. 네, 어떤가요? 이렇게 변호사 없이도 소송에 도전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이번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